변화없는 똑같은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친절한 영준씨, 지겨운 질문이지만 또 질문 드립니다. 지겨운 질문이 어딨어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면 여러 번도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말인데, 네. 친목회, 우리가 많이 다뤘던 친목회인데 여전히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친목회 꼭 가입해야 될까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친목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면 불법이라고, 듣기 싫은 말이라고,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고 참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기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똑똑해질수록 점점 더 이기적인데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너무 어렵지만 공인 자격증 중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은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을 놓고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중년의 고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공인중개사 시험 보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무슨 놈의 시험이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영어 과목을 도입해서 수급을 조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중개부수 지급할 때 어떠셨어요? 내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중개부수를 지급할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줘야 돼? 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없어? 근데 이렇게 많이 줘야 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중개부수를 받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적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친목단체 회원제에 관련돼서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식사비 정도 내고 그냥 의무적인 내용 없이 그냥 가끔 모여서 얘기나 하고 밥이나 먹는 친목단체 회원제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별 도움 안 되는 내용이라고. 그런데 이익단체 회원제 있거든요. 그 이익단체 회원제는 또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이익단체 회원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재가 너무 많아서 또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이익단체 회원제가 불법이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비회원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비회원으로 가서 제대로 된 중개를 못 하다가 이익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하세요. 더 이상의 회원 가입은 받아주면 안 된대요.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중개사무소를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무소를 인수를 할 때는요, 권리금이 너무 비싸고 말이 안 된대요. 중개사무소를 양도할 때는요, 오히려 회원제 가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금을 지켜주고 거기에 따라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회원제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다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거 지켜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권제라고 불리우는 회원제 부동산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 있을 텐데요. 그거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하기 좀 그렇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젊고 똑똑한 부동산이 계속 들어와서 기존의 부동산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중개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 외에 마땅한 다른 직업이나 다른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오픈 마인드가 돼서 다 수용하고 다 받아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변화없는 똑같은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남 탓할 거 없습니다. 회원제, 제도 탓할 거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위로와 동정을 받고 싶은 거라면 계속 뒤에서 그냥 얘기하세요. 아무도 나서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모든 회원제 부동산을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제 부동산과 싸워서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답을 찾아가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그리고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제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 가입 및 승계 비용이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냐고요?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체로 행동한다면 이기기 위해 단체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든지 힘 있는 단체를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겐 없다고요?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면 좋겠다고요? 만일 누군가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혹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무인승차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나요? 여러분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향수 뿌린다고 냄새가 달라집니까? 어디 안 가죠. 듣기 좋은 달콤한 이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보던 동화는 현실에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회원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고민이겠지만 이 고민들도 현실적인 답을 찾아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